지난달 갑자기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김영수 할아버지. 평생 모은 3억 원의 퇴직금이 병원비로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이런 비극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민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으로 어떻게 병원비를 감당하시건가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요양원 입소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들의 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운동보다 쉽고 효과는 더 크며 돈이 들지 않는 5가지 습관만 지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5가지 습관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실천해온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이 정보가 도움될 것 같으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화면 왼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은 그 옆 엄지 모양 버튼입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의료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평균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비용의 70%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예방 가능한 질병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작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노인 자살 원인 1위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자존심도, 가족과의 관계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황금빛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비결 5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으며 효과는 그 어떤 고가의 운동기구보다 뛰어납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설계된 방법들입니다. 젊은 세대는 디지털 기기와 유행하는 운동법에 열광하지만 우리 중년과 노년층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더 깊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 지혜의 핵심은 바로 몸과 마음의 균형입니다. 이제 건강한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혈액순환의 비밀입니다. 70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과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이 지나갑니다. 경동맥, 척추동맥이 모두 이곳을 지나죠. 목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젊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어르신들이 목도리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어 혈액순환이 어렵습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말초 혈관이 수축되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라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고혈압, 관절염, 치매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발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여름에도 맨발로 다니지 마시고
얇은 양말이라도 신으세요. 목도 스카프나 목도리로 보호하세요. 특히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나 음료는 우리 몸의 온도를 급격히 내립니다. 몸은 이 온도를 다시 올리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식사 중이나 식후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의 활동이 둔화되어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운동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운동의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운동 능력은 떨어지지만 몸을, 특히 목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항상 화가 나 있을까요?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중년, 노년층이 화를 잘 내고 예민해지고 우울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몸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 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꼰대라고 부르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혜롭고 품위 있는 어른으로 대접받고 싶으신가요? 그 차이는 바로 몸과 마음의 균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절제와 균형입니다. 특히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쉬지 못하고 소화에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다음 날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야식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치킨, 라면, 각종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노년층은 달라야 합니다. 저녁은 일찍 가볍게 먹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 박상철 할아버지는 항상 가족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그를 고집불통이라 불렀고 손자들은 그와 대화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 4시간 동안은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2달 후 그의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감정 조절 능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지만 이제는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변화에 놀랐고 이제 그를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은 감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잘 되면 뇌에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고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됩니다. 실제로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제2의 뇌라고도 부릅니다. 세대 갈등이 심해지는 요즘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탓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몸과 마음으로 현명하고 침착한 어른이 되면 젊은 세대도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월 연금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많은 노인들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회안전망은 취약하고 자녀들은 재살기도 바쁜 시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평균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마지막 5년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용의 70%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예방 가능한 질병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약값, 수술비, 병원비. 이 모든 것이 노후 파산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이미 최고의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가치유력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가치유 활성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혀 운동과 절 운동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장 근육입니다. 혀를 돌리고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침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가 잘 되고 목 주변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혀를 오른쪽으로 10회, 왼쪽으로 10회 천천히 돌립니다. 그리고 혀로 입천장을 가볍게 누릅니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소화의 분비가 촉진되고 목 주변 혈관이 확장됩니다. 절 운동은 온몸의 혈액순환을 자연스럽게 돕고 심신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절 운동이라고 해서 꼭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아침, 저녁으로 20회씩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 회장님은 왜 80세가 넘었는데도 그렇게 정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노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 비결은 대부분 자가치유력을 활성화하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발달했지만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는 치료는 부작용과 고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자가치유력을 키우는 습관은 비용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효과는 평생 지속됩니다. 장수마을로 유명한 경북 상주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 대부분이 9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자가치유 습관들을 평생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절 운동과 혀 운동은 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노인들이 병원에 가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일상 속에서 자가치유력을 높이는 습관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만 느껴도 곧바로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히려 몸의 자가치유력을 약화시킵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최고의 의사를 깨우는 습관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외로움입니다.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로 많은 노인들이 고독감에 시달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 건강 상태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30% 더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며 노인들이 가족 안에서 존중받고 역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상자 안에 혼자 남겨진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는 이루었지만 정신적 건강은 악화됐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무가치해지는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스트레스도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 많으세요. 그게 병이 된 것 같아요. 많은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불안과 걱정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실제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입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단한 호흡법부터 시작하세요.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4까지 세고, 숨을 참으며 7까지 세고, 숨을 내쉬며 8까지 세는 478 호흡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SNS와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지만 노년층에게는 명상이 더 효과적입니다. 명상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제 환자 중 이정희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10년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약물 복용을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지역 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며 새로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운동보다 효과적인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입니다. 특히 목과 발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영양분과 산소가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되어 건강한 세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습관 절제입니다.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중단하세요. 이를 통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노년기 우울증과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가치유 활성화입니다. 혀 운동과 절 운동으로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세요. 이는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스트레스도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5째, 명상 실천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으로 정신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세요. 명상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와 셋째입니다. 지금 당장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혀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일찍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습관을 한 번에 실천하려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몸 따뜻하게 하기,
첫 달에는 식습관 절제, 3개월 차에는 명상까지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약값과 병원비에 재산을 탕진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통증 없이 살기 위한 5가지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매우 소중합니다. 어떤 주제를 더 알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황금빛 노후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잃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습관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황금빛 노후를 맞이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게 올 때까지 오늘 배운 습관들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